네, 자,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올려주시는 동안 오늘 하루 시장을 꿰뚫었던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 2차 전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번 주 초부터 자동차가 계속해서 고개를 빼꼼 내민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바로 내년 연초에 딱 예정되어 있는 주제가 되겠죠. 네, 이 CES, 이 생활가전과 관련된 모든 전자기기 부품들이 저쪽에 다 나오게 됩니다. CES 2024, 여기에서 현대차의 대답은 수소와 자율주행이라고 딱 써놔져 있는데요. 관련된 이슈를 좀 보니까 네. 여러 가지들을 지금 칼을 갈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 현대차가 오늘 CES 2024의 티저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 내용 때문에 오늘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주제가 바로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이었는데 사실 현대차가 넥소를 발표한 이후에 조금 수소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난 듯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년 CES 발표를 하면서 수소차, 수소 에너지에 내가 집중을 하겠다. 수소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그렇다면 관련해서 수소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모빌리티나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이제 앞으로의 또 시장에서의 포인트들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그럼 두 분께 궁금한 것이 다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만 수소와 자율주행 어디가 더 매력적인지 우선 좀 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이사께서는 뭐 고르실래요? 수소 자율주행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전 근데 쉬운데. 쉬울 것 일단은 같았는데.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네. 자율주행일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수소도 봐야 돼요. 아, 그런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저는 수소를 그냥 놓지 않는군요. 단번에 그냥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송가람 대표께서는요? 네, 저는 수소차를 수소. 더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저의 예상과는 두 분 다 완전 완전히 다르죠. 다른. 아, 이게 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예. 아직 굉장히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관련주들이 이미 잘 가고 있고 네. 당연히 자율주행 쪽으로 힘이 실리지 않을까 했는데 수소차 쪽으로 봐야 된다고 하시니까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박철순 이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수소 쪽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이제 현대차에서 이 CES 참여 소식이 나오고 나서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좀 어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는 전 세계 주요국들이 다 투자하고 있는 게 수소긴 합니다.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독일이 가장 지금 앞서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독일을 필두로 해서 유럽 지역들 안 그래도 원래 친환경이 강한 나라잖아요. 좀 유럽 쪽에.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원전 사태 이후에 수소 쪽으로 우리도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수소법 개정안 나온 다음 이후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청정한 에너지 중에 대표적인 게 수소고 그리고 무한한 원료에 가깝잖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개발만 된다면 사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전 세계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현대차도 손을 좀 얹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수소차 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소 사업에는 진출을 한 상태고 더욱더 개발된 내용들,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을 또 CES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 수소 쪽에 좀 힘이 오랜만에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만한 수소 솔루션이 이번에 언급이 될 거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실제 수소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뭐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수소는 뭐 단기로는 일단 이 CES 때 현대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로는 좀 담아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율주행 쪽을 봐야 되는데 네. 오늘 그 나왔던 뉴스 보면은 SDV 대전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뭔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애매합니다. 네. 저도 이게 사전적으로는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차량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무선 소프트웨어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차량에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차량 주행 보조들, 그 다음에 뭐 커넥티드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 같은 것들도 밀접하게 서로 연동을 할 수 있게 기술을 더 개발하겠다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이게 자동차가 로봇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율주행이 일단은 가장 또 메인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이제 18조 원 투자 계획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때 자율주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발이 있을 거고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은 수소보다 조금 더 빠른 투자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 3 이런 것들 적용된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현대차에서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테슬라 쪽에서도 나올 거고. 그래서 아마 이 레벨 3에 대한 기대감이 딱 부각이 되면 여기에는 더 많은 자율주행 부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2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품들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년이 아마 또 자율주행 한 번쯤 힘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일단 CES 2024 때문에 지금 부각이 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이라거나 수소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CES 때까지 한번 단기 일정 매매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일정 매매는 항상 일정이 발표되기 전에 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 수급 잘 추적하시면서 혹시라도 매도 전환 나오면 함께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면 일단 이번 CES 관련된 수소 그리고 자율주행 쪽 투자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 궁금한 거는 네. 지금 수소 모멘텀을 중장기로 보자고 말씀을 네. 하셔서 현 시점에서 그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대비해서도 매력 포인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좀 떨어지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반도체가 최고입니다. 반도체가 오늘 최고다. 네, 반도체가 최고입니다. 근데 그래요? 무시 못할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소가?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수소 관련된 쪽은 특히나 되게 많이 지금 네. 빠져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워낙 부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할인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맨날 그 일단은 수소차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네. 중장기로 베팅하기는 굉장히 싼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만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수소와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 이번 송가람 대표께서는 수소를 좀 더 좋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좀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들 바라보게 되면 오늘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된 대형주들 일부만 크게 움직이고 그 외 종목들 바로 크게 밀려버리는 흐름이 나왔죠. 지금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개별주들의 흐름, 이 개별주들의 흐름 속에서도 아무래도 국가나 그 외의 일정으로 인해서 이슈가 있었던 섹터 그런 종목들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속에서 뭐 2차 전지 그 외에도 다른 섹터 자동차 관련된 섹터 대부분 뭐 좋지만 자율주행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벨 3가 이제 22년도에 처음 발표된 이후에 어느 정도 23년도에 상용화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27년도, 8년도에는 레벨 4까지도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만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라는 의견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에서의 더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자율주의 3에서의 이 레벨 3에서의 상용화 이 부분은 먼저 선반영화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28년도 레벨 4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될 때 그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주가 자체의 이 섹터 전체적인 레벨을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수소차 밸류에이션은 좀 더 체크를 해보면서 바닥권에 있는 좋은 실적이 나온 회사들을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이 수소형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에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연료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지만 이 수소전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기술력과 그리고 친환경 기술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국내 생산을 통해서 수출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2030년까지 30억 달러 이상의 목표치를 잡고 정부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CES 2024에서 이런 수소 소프트웨어 미래 비전 공개 예정이다라는 부분이 나왔죠. 이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이 공개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점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정부에서의 집중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섹터가 좀 더 빠르게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함께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난 18일 날
6차 민관합동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제 수소 1kg당 지원하는 청정수소 인증대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0대 분야 소부장 국산화율을 8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 수소 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하겠다라는 정부 목표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미래 외에도 단기적으로도 정부의 지원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규모가 꾸준히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22년, 23년 같은 경우에는 50억에서 55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크기였지만 28년도 이후부터는 25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뭐 한국의 액체 연료전지, 수소차 관련된 연료전지 성능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로 수혜도 받아볼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뭐 종목들도 있겠지만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수소차 한 번쯤은 살펴볼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수소차를 지금 좀 장기, 중장기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CES 모멘텀 관련해서 단기로 보시는 거예요? CES 모멘텀으로도 단기로도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네네.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추가로 장기로도 볼 수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연료전지 외에도 우리가 이런 수소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전지가 발전하게 된다면 이 연료전지가 수송용 외에도 건물, 발전, 그리고 가정용까지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건축물에 설계하게 된다면 건축에 필요한 전력 중에서 기저부하를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산형 연료전지 같은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본다면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수소 관련주가 다 같이 잘 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별가. 그랬던 이유에는 오늘 시장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아직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이었을까요? 뭐 두 가지 다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요? 섹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모두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대형주 일부 대형주로만 개별 이슈로 강하게 상승하고 대부분 종목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그런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네.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도 섹터가 나오는 시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런 흐름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개별주들의 흐름, 이 이슈가 나오더라도 개별주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갔던 종목들 체크를 하시는 부분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 섹터 두 가지를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어쨌든 간에 조금 세밀한 전제 조건들, 이런 조건들이 충족한 종목들을 잘 찾아야겠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들으면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종목에다 투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박철순 이사께서는 수소에서는 어떤 종목, 그리고 자율주행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수소 쪽에서는 뭐 상하프론테크가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사실 뭐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 네. 이 회사가 이제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수전해용 이 멤브레인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사실 기술력이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는 기술이고 전 세계에서 거의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명한 기업이죠, 뭐 듀폰 이런 회사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멤브레인이 중요한 게 수소와 이 산소가 결합하지 못하게 해서 이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수소 이온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수전해라든지 또는 수소 연료전지에서는 필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을 앞으로 주도할 만한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 명칭을 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은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상태고 수도 관련된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좀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지만 상하프론테크가 지금 재무제표 요약 보시면 세 자릿수 영업이익은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경기가 최근에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한 100억 원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고 수도 이슈가 나오면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넥스트 칩이 좀 눈에 띕니다, 지금. 네. 자동차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가 CES 2024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일 텐데 이 회사가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 게 카메라 센서 기반의 아다스거든요. 아파치라는 이 시리즈가 있는데 이번에 아파치 6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기대감이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서라운드 뷰라든지 자율주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자율주행 쪽의 이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이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투자 비용이 한 300억에서 3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발하는 데 한 3년 걸리고요. 선정되고 또 튜닝 테스트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또 1년은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 진입하려면 후발주자들이 몇 년을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기술을 갖고 있는, 특히나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후발주자가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독과점 시장에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지금 적자 기업인데 이제 2024년도에 약간 턴어라운드까지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반도체 글로벌 기업들도 고객사로 두고 있지만 스텔란티스가 상당히 큰 기업이잖아요. 스텔란티스에서 언급을 했어요. 넥스트 칩에 반도체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계약이 상반기 주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계약까지 이제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주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력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서 한동안은 독과점 기조가 유지될 확률이 높고 스텔란티스와의 계약건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넥스트 칩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ES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슈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는 그럼 넥스트 칩을 더 좋게 보세요? 단기로는 그렇습니다. 단기로는. 네. 그러네요. 그럼 넥스칩 단기로 하고 중장기로 저기 상하 적금 프로텍트 대신에 하고. 이제 그럼 네. 상하 프로텍트. 괜찮네요. 좋은 포트폴리오 전략이네요. 구성이 끝났네요. 네. 자, 이번에 송가람 대표께서는 수소에서 어떤 종목, 자율주행에서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수소에서는 이 시노펙스를 가지고 왔고요. 시노펙스, 예. 자율주행에서는 칩셋미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를 가볍게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섹터를 볼 때 어느 섹터가 가장 강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크게 확산된 기술이 어떤 것인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쪽에서도 연료전지 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소차에 관련해서 연료전지의 기술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고 그 이후에 먼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측면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CES 2024에서도 이 연료전지에 관한 기술력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쪽으로 또 지원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뭐 지금 바닥 한번 다시 눌린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소 연료차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전지 스택 그리고 스택 부품에 대한 이 MEA 가스 확차증 분리막 이런 기술력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단기로도 그리고 장기로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지금 국내외에서 압도적으로 선두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 현대차 수소차 분야 협력 기업입니다. 이 협력 기업들 중에서도 연료전지 분리막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대차 협력 기업들 중에서 시노펙스의 이 연료전지 부분 기술력을 우리가 꾸준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시노펙스는 지금 차트를 보니까 다른 수소 관련주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른 것 같아서요. 다른 수소 관련주들은 계속 지금 바닥에 있다가 오늘로서 딱 반등이 나왔는데 시노펙스는 이미 올해 들어서 이미 반등을 많이 한 상황인데 특별한 또 모멘텀이 있었던 거예요? 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현대차 협력 업체를 임을 통해서 먼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전 같은 경우에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네. 대형주 이후에 중형주, 중소형주들도 움직이는 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순환매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는 흐름 나오게 된다면 이 섹터를 주도 섹터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상당히 우리 국내 시장이 많이 아쉬운 점이 이런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어느 정도 대형주가 움직이는 섹터들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주도 섹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는
기존에 강했고 재료가 살아있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강했던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분들이 지지가 나올 때 추가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지지 나올 때 그 구간에서 다시 접근해 보는 전략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자율주행에서는 칩셋 칩셋 미디어 꼽아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일까요? 뭐 자율주행에서는 칩셋 미디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이 분야에서 자율주행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쪽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AI의 발달 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차량용에 들어가는 전장 사업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 칩셋 미디어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비디오 분야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 자산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자율주행에 활용되는 전자제품, 뭐 ISP라든지 IP, CP 이런 것들의 IP를 확보한 이후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 비전 IP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칩 시장에 있어서는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설계 자산을 통해서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 그리고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에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존에 한 번 이슈가 있었고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단기로는 쉬어갈 수 있겠지만 꾸준히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도 칩셋 미디어 지금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섹터 안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지지 라인 보이는지 여부 보면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팔로우는 저희는 이제 내년을 보고 있습니다. CES 2024와 관련해서 현대차의 움직임을 보고 투자를 좀 미리 좀 알아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 좀 정리하자면 네. 두 분 모두 다 아무래도 기술력이 받침이 안 돼 있으면 애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박철순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하프론테크 자율주행의 필수 하드웨어를 다루는 넥스트 칩을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송가람 대표께서는 이 기술력과 현대차와의 관계가 있는 시노펙스 그리고 자율주행에 이 들어가는 반도체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칩셋 미디어를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이 밀릴 때 또 견조하게 또는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들이니만큼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